지난주에 사람들이 수산물을 잘 안 무가지고 냉동고에 수산물이 쌓이고 있다 하는 이야기 전해드렸지. 예, 코로나 때문에 수산물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꾸준히 흘러나왔습니다. 생선 손질하려 하면 귀찮지, 한번 굽으면 연기에 냄새에 아유 막 귀찮아서 집에서 안 먹는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수산물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자둔동 수산물을 더 쉽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지. 그러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산물을 가공식품으로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국립수산과학원의 장미순 박사 자리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수산물 소비 시장 많이 위축됐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만큼 많이 찾지 않는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실제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비대면 소비는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외식보다는 가정에서 식사하는 빈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급증한 추세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수산물의 신선함을 직접 확인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수산물 소비 형태와 더불어서 횟감용 외에 수산물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 다양하게 개발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보니 수산물 소비 시장이 더욱 많이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집에서 많이 먹으면 오히려 또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수산물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최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네.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는 어렵다 또는 번거롭다라는 내용이 상위에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수산물을 활용해서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네. 가정에서 생선을 구우면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로 인해서 수산물 요리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주문해 가정에서 간편하게 요리하거나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수산물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주문하거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점도 수산물 소비 감소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도 집에서 고등어 한 마리 굽기가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수산물을 가공식품으로 만드는 연구에 뛰어들었다. 네. 어떤 연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간편하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까라는 예. 방법을 생각하면서 어류, 해조류, 폐류 등 다양한 수산물을 활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예. 이 기술들은 산업체에 현재 보급이 되면서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상품화될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떤 가공식품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수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은 소비자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자주 접할 수 있는 식품 형태로 개발을 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어린이나 청소년이 즐겨 먹는 스낵을 제조하는데 고등어와 굴을 사용한 제품을 만든다든지 요즘 젊은 층이 좋아하는 쌀국수를 제조하는데 오징어와 굴 등을 사용한 제품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쌀국수에다가 국수에다가 넣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징어하고 굴을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만드는지 참. 아니 국만 낼 수 있는데 예. 국수 자체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네, 일단은 국민 생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좀 인기가 많은 고등어를 활용한 고등어 스낵 개발 과정부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예. 고등어는 어획 후에 선도가 굉장히 빨리 이렇게 저하되는 생선이기 때문에 선도가 저하되면서 비린내도 함께 발생을 해서 식품 개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에 식품 첨가물로 좀 자주 사용되고 있는 구연산이라든지 탄산수, 나트륨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씻는 세척수를 만들었고 이 세척수에 고등어를 씻음으로써 미생물 증식이 억제되니까 신선함도 유지되면서 비린내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고요. 어허.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고등어로 연육을 만들고 이를 주 원료로 활용을 해서 고갈비포라고 하는 고등어 스낵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고갈비포.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네. 쌀국수의 경우에는 예. 오징어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특유의 맛과 타우린과 같은 어떤 영양 성분이 잘 함유될 수 있도록 오징어를 분말로 해서 오징어 분말, 그다음에 오징어 가수분해액이라고 하는 거를 첨가해서 제조한 제품이고요. 예. 굴 쌀국수 같은 경우는 건조라든지 볶음 처리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굴 특유의 비린내는 줄이면서 구운 땅콩에서 나는 고소한 향이 나는데요. 예. 이런 굴 분말을 제조를 해서 첨가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굴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캔도 있고 가공식품들이 많은데 특별히 분말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생굴은 김장철인 11월부터 12월에 소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외의 시기에는 냉동굴로 주로 판매가 되거나 건조굴, 자숙굴 또는 통조림용 굴 형태로 주로 소비가 되고 있을 뿐 굴을 연중 간편하게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는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또한 굴은 그 노로바이러스 등의 어떤 안전성 문제라든지 물컹한 식감 그리고 특유의 어떤 그 폐류 비린내로 인해서 생굴 섭취를 꺼려하는 어린이라든지 젊은 세대가 있는데 이런 네. 소비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식품 개발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굴을 분말로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개발하려면 먹어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그릇이나 먹습니까? 보통? 저희는 이 개발해서 제품이 상품화돼서 네. 나올 때까지 계속 먹습니다. 야, 아침에 딱 가요. 그러면 네. 자 먹자 그럼 시작이에요. 네, 뭐 그렇게 아침에 나올 땐 아침에 먹고 퇴근 전에 나오면 퇴근해도 먹고. 아니 네. 근데 굴 분말을 만들어서 음식에 넣었을 때 어떤 맛이 나야 되는지 여러 음식을 막 많이 드셔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참고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예, 소비자 기호도 조사도 좀 해보고. 그 뭐 여러 다이어트 가지 이런 거 이렇게 네. 하실 때 그렇게 하면 좀 스트레스도 좀 받으세요. 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찔 경우도 많죠. 예. 그렇구나. 왠지 뭐 다양한 걸 맛볼 수 있다 하니까 그러니까. 부럽기도 한데 또 한편 그렇죠. 그냥 무조건 예. 먹어야 되니까 나왔다 그러면 이러면서 또 먹어야 뭔가 돼. 왠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 예, 가공식품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수산물을 활용해서 다양한 간편식으로 제조한 지금까지 그 상품들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소비자들 반응이 긍정적이고 좋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고등어 스낵인 고갈비포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개발된 이후에 지금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예. 또 EPA나 DH와 같은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를 활용해서 만든 건강 스낵으로 비린내가 나지 않는 제품이라는 차별성 그리고 기술을 이전받은 대형 선망수협의 노력으로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갈비 포요. 네네. 그러니까 그 스낵이라면 네. 과자의 식감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포라고 하니까 이게 쫀득쫀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런 드실 수 생각이 좀 있습니다. 들 수도 있는데 네. 그냥 과자네요, 그죠? 그래서 스낵입니다. 스낵이고 이제 예전에 고갈비포라고 하는 게 부산 지역에서 이렇게 연탄불에 구워서 먹는 예, 고갈 예. 제품으로 예. 되게 유명했다고 해서 거기에 착안해서 아마 이 제품 네임이 고갈비포로 붙여진 걸로 알고 고갈비 포. 있습니다. 네. 한번 먹어봐야지 알겠다 그지? 제가 오늘 못 들고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좀 김동현 아나운서가 이제 대량 구매하셔갖고 하나씩 간장맛하고 매운맛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벌써 기다리고 가져가서. 있겠습니다. 뭐 판매처로 이동. 4,040원이네 두 개. 네, 아유, 잘 먹겠습니다, 김동현 아나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막 열심히 개발하셨는데 이런 기술들은 다 특허로 등록돼 있습니까? 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특허를 내면 국가가 보유한 특허라고 해서 국유 특허가 되고요. 그렇게 저희가 국가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도출된 기술들은 대부분 특허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고 특허를 내면 관련 자료가 결국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 예. 관련 산업계 등의 정보 제공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국립수산과학원이 만든 기술을 사용하는 데에 뭐 특허 사용료를 내고 하는 거예요? 네, 특허 기술도 특허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술을 사용하려면 일단 계약을 실시해야 되고 이에 따른 실시 금액을 책정합니다. 다만 특허청에서 국유 특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후 정산제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사후정산제. 있는데 예. 계약할 때 계약금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실제로 이전받은 특허 기술을 적용해서 상품화하고 매출이 발생하면 그 매출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내는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즉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정산제도로서 수산가공산업계 등을 비롯해서 네. 관련 수산업계에서 국유 특허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잘 팔린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돈 받을 일만 남았고 이러면서. 그런 것보다도 뭔가 기여를 한 게 네, 알겠습니다. 뿌듯합니다. 난 맨날 이런 생각만 하지. 뭔가 이렇게 공공적이지 못해. 네. 예.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특허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연구 결과들 중에서도 생선 비린내 제거 기술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핫바 형태의 고등어 어묵이나 삼치 치즈 커틀릿 등으로 개발을 해서 예. 2016년도에 부산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부산 지역 초중고 3개 학교
학교에 시범급식을 실시한 바 있고 2017년도에는 수협중앙회와 대한영양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전국의 초중고 10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급식을 실시해서 학교의 영양교사 선생님을 비롯해서 학생들에게 수산물 섭취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바 있어서고요. 예. 그리고 산업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미역이나 다시마에서 나는 해조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미역국이나 국물 맛내기용으로만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예. 효모를 사용한 어떤 당발효 기술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해조 특유의 짠맛 그리고 냄새를 없애서 제과나 제빵 등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술로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어떤 이런 해조류를 사용한 식품 개발에 널리 활용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런 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마를 직접 이렇게 젓국이나 이런 거 찍어 먹잖아요. 네. 근데 뭐 처음에 딱 먹었을 때는 야 이게 진짜 바다의 맛이야라고 얘기하는데 네. 난 세상 비린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없앴다. 네. 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그렇죠. 없애는데 주로 예. 연구를 많이 하셨다, 그지? 예. 맞습니다. 그 청소년의 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연구를 또 많이 하고 있다고요? 네, 아까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수산물은 손질을 좀 이렇게 하는데 불편하다든지 비린내 등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수산물을 활용해서 직접 요리하는 빈도가 낮아지면서 자녀들 특히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수산물을 이에 따라서 섭취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이제 단체 급식을 하는 학교 급식에서도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 보니까 잔반량이 많다고 하는 영양교사 선생님들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학교 급식 수산물 사용 실태라고 하는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나 청소년이 선호하는 음식으로 요리법 55종을 개발을 해서 수산물 요리가 학교 급식에 자주 제공될 수 있도록 수산물 건강 요리라는 요리책을 발간하고 보급한 연구 사업을 수행을 했고 예. 이 외에도 개발된 요리법을 직접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수산물 체험 캠프를 개최하거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산물 요리 쿠킹 클래스도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이 수산물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는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 네. 요즘은 이제 밀키트 사드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횟수가 급증을 했지만 직접 장을 보거나 식재료를 다듬어서 차린 밥, 국, 반찬을 갖춘 한상 차림의 집밥보다는 각종 가정 간편식, 특히 요즘에 HMR이라고 하는 가정 간편식을 선호하는 식문화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밀키트의 경우에는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라든지 소스 등이 전부 갖추어져 있어서 장볼 필요 없이 누구나 맛있게 조리가 가능하다는 편리성 그리고 빠르게 조리가 가능한 간편성으로 인해서 밀키트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최근에 이제 참돔을 활용한 요리법을 개발을 하고 밀키트 전문 생산업체의 요리법을 공유해서 참돔 파피오트라고 하는 지중해식 생선찜 요리를 개발을 했고 이제 하반기에는 조피볼락을 이용한 밀키트 상품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야, 대장금이 많으시겠어요. 많은 분들의 어떤 협조와 그렇겠죠. 네, 아니, 산업체의 왜냐면은 도움으로 예, 냄새도 잘 맡으셔야 되고 네. 그 맛도 엄청나게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산물 이용하는 그 요리책 내셨다고. 네네네. 그 요리책 얘기 좀 해주세요. 뭡니까 네. 이게? 그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해서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연구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작년에는 넙치를 활용해서 요리 30종을 개발을 해서 어휴. 넙치야 요리를 부탁해라는 넙치야 요리를 부탁해. 라는 책자를 발간을 했고 올해는 참돔을 활용한 요리 30종을 개발해서 참돔 이제 요리로 즐긴다라는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고령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고령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서 식품의 물성을 부드러운 식감으로 조절을 하고 소화율을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을 한 결과를 토대로 어르신을 위한 밥상은 따로 있다라는 책자도 발간을 했습니다. 예. 오. 넙치야 요리를 부탁해 이래가지고 맞는 거 한번 찾아봤더니 맞네. 우리 부산말로 납셈이라고 부르는 그 생산이었는데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끝으로 우리 수산물 많이 먹어달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산물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각종 영양 성분을 듬뿍 함유하고 있는 양질의 식재료인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수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더불어서 어업인과 양식 어업인들을 포함한 수산 관련 산업계에도 큰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즘 아이들이 수산물을 좀 많이 접해야지 어른이 돼서도 네. 편안하게 먹는데 네,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학교 급식을 많이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노력을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친숙하게끔 우리 아이들에게 좀 수산물을 많이 좀 보여주세요. 먹여주시고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장미순 박사였습니다. 예, 뭐 끝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제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 코로나19도 조심해야 되고 또 비 소식도 있으니까 미끄러운 길 조심하시면서 오늘도 안전하게 지냅시다. 자갈치 아침에 17,727의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